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님 994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994일차고요. 오늘은 성공은 당신 것 314페이지예요.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네. 삶이 계속되면서도 이 움직임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개인적 의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무한히 강력하면서도 섬세하고 온화한 현존의 의지가 인도하여 육체는 제 할 일을 바쁘게 해나갔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자명하게 드러나서 아무런 개념을 가질 필요가 없었고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동시에 몸에서 신경계가 이 주관적 경험에 대해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맥락에 놓고 경험을 설명해야 하는데 그럴 만한 맥락이 없었습니다. 성자의 삶을 전하는 이야기에 있는 것 외에는 영적 경험에 대해 들어볼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 이후로는 세상 현실이라 믿던 것이 그저 얼마 못 갈 것들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의 전통적 가르침이 의미를 잃으면서 역설적으로 저는 불가지론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존재를 비추던 신상의 광명에 비교하면 전통 종교의 신은 그 빛이 흐릿하기 이를 데 없었고 그렇게 하여 영성이 종교와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엄청난 높은 단계의 그 얘기를 해주죠. 한 900대가 넘는 것 같아요. 그렇죠? 900대가 넘는 단계. 그러니까 누구와도 상의할 수가 없죠. 아니면 이 그 영적인 그 상태가 되어 계신 거는 이걸 경험을 해야 얘기를 나누죠. 그리고 얘기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읽으면서도 그냥 이런 뭐 이거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개인적인 의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참나로서의 존재하고 있는 그 상태의 주관적인 다 주관적이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시고 그 상태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 종교하고 자리를 바꾸었다라고 이제 하신 거예요. 뭘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읽어드리기만 해야 돼요. 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바다에서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정에서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다 죽을 뻔한 적도 많았지만 아무런 공포가 없었습니다. 마치 죽음이란 것이 진짜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인 듯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마음의 복잡성에 매료된 저는 정신의학을 배우고자 고학으로 의대에 다녔습니다. 수련 과정을 지도한 정신분석가는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로 저와 같은 불가지론자였습니다. 그래서 둘 다 종교를 별로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분석 수련은 잘 되었고 직장 생활도 순조로웠고 성공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문직 종사자로 안주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치료로도 호전되지 않는 치명적 진행성 질환으로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38세도 안 돼 죽을 고비에 처해 곧 숨을 거두게 될 것임을 지극히 혹사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애초에 보완된 회로의 용량에 비해 훨씬 큰 에너지가 신경계에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서 효과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삶의 일상적 동기가 공포나 불안에 함께 모두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기에 추구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명성과 성공, 돈은 무의미했습니다. 친구들은 진료 업무에 실질적으로 복귀하라고 충고했지만 그렇게 할 일상적 동기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개인적 이면의 현실을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감정은 질환인 거예요. 감정질환은
나의 개인성이 곧 나라는 신념에서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히 에고를 뛰어넘어 있는 그런 어떤 높은 차원에서 그냥 뭐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인제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표현을 하신 거고 그쵸. 우리도 이렇게 그 명성, 성공, 돈 저는 아직 성공, 돈 그러니까 이쪽이 인제 '더 되어야 된다.' 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그걸 훨씬 의식이 뛰어넘은 상태에서는 명성과 성공, 돈은 무의미하게 의미조차가 없다. 그러니까 물질을 떠나면 자꾸 의미조차가 없다라고 인제 하시죠. 그런 상태가 되면은 돼야 되겠죠.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무것도 영향받지 않는. 근데 엄청나게 어제도 무슨 죽는 줄 알았어요. 어젯밤에 미팅을 하는데 막 뭐라고 얘기해 놔 놓고 인제 지금 뭔가 인제 사업에 이제 감을 잡고 있는 단계인 거죠. 아직은 처음 들어와 가지고 이제 감을 잡는 단계예요. 근데 인제 뭔가 이것도 좀 깨지는 단계? 처음에 가자마자 막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인제 약속을 해도 좀 어긋나기도 하고 뭔가 이러면서 인제 그런 단계에 이렇게 있는데 막 이런저런 얘기하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 아니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고 막 얘기하면은 "힘들죠." 하면서 그러셨던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흔들린다고 안 힘들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 약 올라라." 이러는 거예요. 아닌데 무슨 얘기를 하셔도 사업적인 부분하고 의식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셔도 뭐 흔들리겠어요 제가? 그거는 안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뭐 개인적인 어떤 신념에 걸려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있어도 그러니까 감정 질환에 걸리면 감정이 질환이라잖아요. 에고는 질환인 거예요. 그래서 감정 질환에 걸리면 어 거기에 인제 내가 내 문제를 신념을 제 맥락이 완전히 싹 되지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찌끄러기게 남아 있으면서 두려움이 인제 자꾸 올라오니까 그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사업적인 거나 의식적인 거를 물어봤을 때는 저는 안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안 흔들린다니까 "아이고 배 아파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생각들 아직 그 이런 감정 질환이 200 이하에 있는 거고 이거를 뛰어넘으려고 감정은 에고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상태, 고요한 상태에서는 의식은 고요한 상태, 편안한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자꾸 되어야 되잖아요. 250만 가도 흔들림이 없잖아요. 외부의 영향을 안 받아요. 외부의 영향을 안 받아서 자꾸 의식 공부를 들으면서 내 의식에 확고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용기를 내서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250에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와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는 200 이하에 어떤 생각이 들어올까 인제 그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되는데 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된 그 계기 어떤 그런 것도 찾아봐야 될 것이고 내가 내 생각 이제 계속 찾아야지 감을 잡아야죠 뭐 어떻게 처음에는. 그죠? 근데 인제 감정 질환은 개인성 나의 개인성이 곧 그러니까 나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어요. 나라는 신념. 여기에서 생기는 것이다. 나라고 생각하죠. 몸이 분리되기 시작을 하면서 태어나면서 내가 있고. 그러니까 인제 어제 제가 인제 그 의식 해독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하는 수욕이 있어요. 이렇게 물을 안 집어넣고 그러니까 냄비가 좋아서. 저는 재료만 다 집어넣고 냄비가 좋아 가지고 그 수육이 되는 거예요. 물을 한 방울도 안 넣어요, 물을. 그러니까 인제 맛있게 인제 고기 냄새, 돼지 냄새도 안 나고 그거를 인제 해 갖고 왔는데 자꾸 저희 남편이 다른 분들도 이렇게 음식을 해 갖고 오시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자꾸 집에서 해 갖고 온 건데 우리 집에서 해 갖고 온 건데 뭐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내세 안 내었어도 되는데 자꾸 내세우는 거야. 아, 왜 저러지? 잠깐 그냥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나라는 거, 우리 집에서 한 거, 뭐 있잖아요. 자꾸 뭔가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왜 저럴까 이제 그랬는데 그냥 지켜봐야죠. 예, 그냥 뭐 아직은 내면으로 들어가는 공부를 앉아서는 하지만 이제 공부를 한다고 내면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면으로 공부를 하면서 내면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지? 신념이, 내 신념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이 있고, 어떤 느낌이 있고, 나로, 내 안에, 나의 내면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이제 공부를 이제 그냥 공부를 하나? 그리고 진짜 근원적인 신념을 찾으면서 수행을 하면서 진짜 깊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직 공부를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는 보이지가 않는 거기 때문에 보이는 옷을 입으면 겉옷을 입고 옷을 몇 개를 그냥 입어서가 아니라 내면에서의 보이지 않는 이 내적인 거는 계속 이 층을 계속 찾아 내려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는 신념, 내가 있다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내가 있다는 것 때문에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분리되기 시작을 하면서 내가 있으니까 엄마가 날 잘해줘야 되고 동생한테 하면 사랑이 빼앗기기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이게 분리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신념에서 생기는 감정 질환. 감정은 다 질환인 거예요. 너무 웃긴다. 이제 이윽고 마치 저절로 그렇게 된 양 진료 업무가 재개되더니 결국에는 일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환자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호킨스 박사님께서 이제 그 나라는 어떤 그 신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감정 질환이 생기는구나라는 걸 아시고 전역에서 환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명의 외래 환자를 보자니 50명이 넘는 심리치료사와 기타 직원, 25개의 진료실, 연구실, 뇌파 실험실이 필요했습니다. 1년에 1,000명씩 환자가 늘었습니다. 1년에 1,000명씩 늘으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제일 큰 이 정신과 병원을 하신 거예요. 게다가 앞서 언급했듯이 라디오와 텔레비전에도 출연했습니다. 1973년에는 임상 연구 결과를 분자교정 정신의학이라는 책에 전통 양식비로 기록했습니다. 이 책은 시대를 10년은 앞선 저작이어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10년을 앞선 저작이어서 파장이 컸다잖아요. 참. 분자교정 정신의학. 엄청나게 1년에 1,000명씩 늘어서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거. 그죠? 그 뉴욕의 병원에서 줄 서 있었다잖아요. 병원에 줄 서 있는데 봤어요? 음식점은 줄 서 있는데 봤는데 음식점은 줄 서 있는데 한 번씩 보여요. 근데 병원에 줄 서 있는 건 좀, 한 번 보긴 봤다. 거기 여기 보면은 대구은행 본점 건너편에 무슨 오희정? 그 병원은 옛날에 저희 엄마가 이명이 있어가지고 예약을 하러 가려고 하니까 새벽부터 줄 서가지고 예약을 하더라고요. 그거 보긴 봤네. 그랬는데, 어, 여기는 어마어마한 거죠. 뉴욕에서. 전역에서 다 찾아왔으니까. 요새는 줄 서 있진 않더라고요. 요새 볼 때는 새벽에도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은. 근데 엄청나게 잘 됐던 거예요. 그만큼 효과가 있었던 거죠. 네. 신경계의 전반적 상태가 서서히 나아지더니 다른 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신경계 전반적인 상태가 나은 거예요. 감정질환이 나은 거죠. 에고가 점점 이제 교정이 됐겠죠. 네, 신념이 정리가 되면서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화가 많이 났던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고 있죠. 엄청 줄어들고 있어요. 어제도 또 웃긴 거 누구랑 통화를 하는데
이러다가 죽으면 별반 발전이 없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이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이대로 죽으면.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대로 죽어도 전보다 의식이 올라간 상태로 죽는다. 더 올려야 되지만 이대로 죽어도 그 공부했던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보다 공부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남편한테 100% 놓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휘둘리지 않는, 예, 이제 100%, 그러니까 10%가 남던 90%를 휘둘렸던 그거나 영적인 길에서는 똑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저는 90% 휘둘렸더라면 이제는 5%, 10%가 남았으면 그만큼이라도 어마어마하게 저는 감사한 거죠. 조금만 뭐 했어도 막 화딱질이 막, 그러니까 완전 저 근원적인 그 밑바탕에서 그냥 막 분노가 그냥 막 쫙 끌어올랐던 그 마음이 없어졌으니 엄청 좋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의식이 발전했는데 발전한지 모르고 있는 거죠. 엄청 발전을 했거든요. 자기 발전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뭐 더 계속적으로 의식을 올려야 하지만 올려야죠. 죽기 직전까지 최고로 올려야 되겠죠. 왜? 내가 의식이니까. 의식이 지금 이렇게 앞에서 책을 읽고 제 의식이 하는 거잖아요. 제 의식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모든 것들이 의식이 하는 거잖아요. 움직임 자체가 모든 것들을 보고서 하는 모든 것들이 의식이기 때문에 최대한 높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의 상태도 공부를 했다면 전보다 많이 좋아진 거지. 발전이 없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이 있었어요. 잘 보면. 그래서 그거를 보면, 아, 내가 이만큼 발전했구나. 저는 이렇게만 발전한 것만으로도 엄청, 야, 진짜 좋다. 그러나 더 발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계속 발전해야죠. 네. 신경계의 전반적 상태가 서서히 나아지더니 다른 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감미롭고 기분 좋은 에너지 가닥이 연달아 척추를 타고 올라가 뇌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강렬하고 끊임없는 쾌감을 일으켰습니다. 감미롭고 기분 좋은 에너지. 이게 쿤달린인가? 네, 에너지 가닥이 연달아 척추를 그냥 쿤달린 이상의 황홀경 이상의 뭔가겠죠? 제가 들은 거는, 선생님께 들은 거는 쿤달린 에너지 통로가 뚫리는 건데 그 이상이죠. 이러신 상태는. 그 에너지 통로가 뚫린 상태에서 에너지 상태가 축 뚫리는 거죠. 막혔던 게 툭 뚫리는 거. 네, 그 상태고 황홀경은 600대 이상이라고 그랬거든요. 600, 에너지 600 이상. 근데 이 정도는 더 엄청나게 더 높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냥 읽기만 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뇌로 들어가면서 편안한 이 상태에서 뇌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돼. 감미롭고 기분 좋은 에너지 가닥이 연달아 척추를 타고 에너지 통로가 척추를 통해 가지고 눈으로 제일 많이 이 에너지가 교류되고 나오는 게 눈이라고 그러잖아요. 척추를 뚫어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의식해독 가면 그 두피 쪽 뚫고 그다음에 척추를 뚫으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틀 동안. 그쪽에 에너지 통로가 쫙 뚫려야 되기 때문에 뇌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강렬하고 끊임없는 쾌감을 일으켰다. 경험해보고 싶은. 척추가 쭉 뚫리는 경험해보고 싶은 거야. 그죠? 만사가 동시발생적으로 벌어져 완벽하고 조화롭게 전개되었습니다. 기적적인 일이 예사로 일어났습니다. 세상, 세상에서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의 근원은 현존이었고 개인적 자아가 아니었습니다. 개인적 나로 남아있는 것은 그러한 현상의 목격자일 뿐이었습니다. 이전의 자아나 생각보다 깊고 더욱 큰 나가 벌어지는 모든 일을 결정했습니다. 이전의 자아나 생각보다
그렇죠? 깊고 더욱 큰 나가 벌어지면서 모든 일을 결정했대요. 엄청난 상황이 일어나신 거죠. 네. 이러한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린 사람들이 역사 속에 있었기에 영적 가르침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붓다, 깨달은 현자들, 황벽선사 또는 라마나 마하리시나 리사르 가다타 마하라지와 같은 이름이 너무 길어요. 같은 최근 스승들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위에 서술한 경험들이 유일무이한 것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바가바드 기타와 바가바드 기타가 완벽하게 이해되었습니다. 때로는 스리 라마크라 슈나나 기독교의 성인들이 정한 것과 똑같은 영적 황홀경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런 영적인 분들 있잖아요. 이 성인 그 이상의 영적인 이런 분들은 영적인 그 황홀경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황홀경.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 영적인 거는 에고를 떠나서 그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걸 떠나서 높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에 있는 거예요. 그 높은 차원에 있는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몸과 마음을 떠나서 높은 곳에 있는 상태에서의 그 황홀경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수업을 들은 지 1년이 채 안 됐을 때인가, 1년이 됐을 때인가, 대구에 와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았거든요. 저기 수성대학교에서. 그럼 1년이 좀 지났을 텐데, 그쵸? 1년이 지난 것 같다. 2012년이네. 2011년은 듣고. 그때 제가 서울에 열심히 다니고 너무 좋다고 하면서 이제 그 많은 그 사람들하고 같이 막 서울을 다니다가 이제 대구에서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왔다 갔다 차 타고 다니는데 이제 차비 걷는 것랑 이런 문제들이 자꾸 이제 생기니까 그래서 대구에 오셨을 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황홀경에 대한 경험을 내가 9시간을 잠을 안 주무셨다 그러더라고요. 9시간을 잠을 안 주무신 상태에서 그 황홀경을 경험했던 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주를 그냥 9시간 날아다니셨다는. 우리는 우주가 9시간 날아다녔다 그러면 이 몸이 우주를 막 떠다니고 날아다니는 걸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이제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근데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냥, 뭔가 이 의식의 상태가 뭔가 몸에서 떠나서 분리돼서 뭔가 이제 느끼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황홀경, 영적인 황홀경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성인들은 영적인 가르침, 영적인 상태 속에서 원래 본체가 이 영적인 의식이 내 본체잖아요. 본체로 들어가서의 어떤 그런 황홀경을 경험하고 싶네요. 그렇죠.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런 상태면은 에너지가 엄청 높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되고 싶어요. 이 몸과 마음과 여기서 얽매이지 않고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제도 제가 미팅을 하면서 이제 느낀 건데 어제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못 드리고 그냥 왔는데 그 내 상태가 영적인 상태라서 이 의식이 올라가 있는 상태여야 되는데 그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신념 때문에. 근데 신념 때문에 두렵다라는 걸 느끼기보다는 그거를 아주 감싸서 두려움을 해결을 해 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그냥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이분이 그런 역할을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몰랐는데. 두려운 거를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거기서 확장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처음에 진도가 좀 나가는 듯 하다가 막혔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알겠더라고요. 근데 어제 이제 계속 이제 진득하게 얘기를 못해서 다음 갔다 와서 좀 시간을 좀 더 갖고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영적인 황홀경,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몸과 마음에 묶여서 있는 상태. 내 가정이라는 것에 묶여 있는 상태.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묶여 있다고 해서 버리고 나오라는 게 아니라 편안한 상태에서 진짜 행복하게 이 가정을 잘 이끌어 가야지 내가 그냥 두려움에 이끌려 가지고 어제도 보니까 이 남편이 얼마나 전화가 오는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와 있는 거 알고 계속 있잖아요.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제가 와 있는 걸 알고서 싫어하죠. 지금 싫어해요.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싫어하는데 안 그래도 톡이 왔더라고요. 그 남편이 유유 호호호호호 하는데 이제 잔소리를 뒤지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저는 돈도 더 많이 벌고 모든 면에서 남편을 이길 줄 알았는데 남편을 아직 못 그러니까 이긴다고 그래서 그 남편이 얘기하는 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강력하게 표현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그게 다 신념하고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들을 다녀와서 천천히 시간 내서 좀 이렇게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벌써 30 분이에요. 영적인 황홀경까지도 경험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몸과 마음에 보이고 눈에 보이고 하는데 자꾸 휘둘리면은 그렇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의식 성장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삶을 지금 우리가 태어난 거는 의식 성장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부산에서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소거 해주시고